자, 이제 세 번째 시간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작스에 대해서 검색을 한번 해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검색해 보셨나요? 이거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안 해보신 분들 지금이라도 검색 잠깐 해보세요. 그냥 아작스라고 구글에 검색을 하시면 많은 글들이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 그냥 하나 골라서 보고 계시면 됩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좀 찾아보시고 읽어보시니까 어떻던가요? 대체적으로 하는 말들이 고만고만했을 텐데, 이 아작스라고 하는 친구는 사실 뭔가 엄청 대단한 건 아니고요. 그냥 비동기 통신에 대한 방식 중에 하나예요. 얘 자체가 뭐 어떤 특별한 기술이다 이런 게 아니라 얘는 그냥 방식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다만 우리가 비동기 통신을 사용할 때, 이 비동기적 통신을 할 때 아작스라고 하는 애가 워낙 견고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비동기 통신은 아작스 그 자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자, 그럼 비동기라는 애는 뭐냐? 비동기가 있으면 동기도 있지 않을까요? 일단 얘부터 판단을 좀 해봐야 돼요. 동기는 뭘까요? 동기적 통신. 네. 통신이라는 말 자체가 뭔가를 주고받아야 되는 그런 단어예요. 데이터를 주거나 혹은 뭔가 자료를 주거나 어쨌든 간 서로 연락을 취하는 행위 자체를 통신이라고 하는 거니까. 그럼 동기적. 동기가 뭐죠? 네,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물론 정확한 그런 표현은 아니지만, 자, 동기적 통신이라는 건 사실 간단해요. 우리가 지금까지 해오던 모든 통신이 동기적 통신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해오던 통신은 뭐예요? 브라우저에서 요청을 입력. 그러면 이 요청이 어디로 간다? 컨트롤러 메서드로 들어와서 그 다음에 JSP가 화면을 그려내고 사용자는 화면을 본다. 이 과정 전체가 그냥 동기적 통신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통신이라는 말 자체는 요청을 받아서 응답을 주는 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고받는다라는 게 요청을 받는 거고 응답을 주는 거예요. 그게 통신이에요. 그 행위 자체가 통신인데 그걸 동기적으로 했다. 그러면 브라우저에서 요청을 입력받았을 때 컨트롤러 메서드가 그걸 받아내고 JSP가 화면을 그려내고 사용자는 그 화면을 본다. 여기서 이제 특별한 개념이 화면 전체를 그려내고예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사용했던 방식이 동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홈에서 리스트로 갑니다. 그리고 검색을 해요. 자, 지금 잘 보세요. 이거를 빼고, 이 상태에서 제가 뭔가 검색을 해요. 화면에 그 디테일한 움직임을 잘 봐보세요. 어때요? 그러니까 내용이 바뀌는 건 당연히 맞는 건데 이 내용이 바뀔 때 얘가 그냥 내용만 슥 하고 바뀌나요? 예, 약간의 깜빡거림이 존재해요. 근데 사실 이 깜빡거림이라고 하는 거는 진짜로 깜빡하는 게 아니라 페이지 전체를 싹 다 지웠다가 처음부터 다시 그려내는 겁니다. 그 순간의 찰나 때문에 우리 사람 눈에는 이게 깜빡거림 정도로 인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잘 보세요. 제가 지금 내용으로 검색을 할 거예요. 검색했을 때 얘를 잘 보고 계세요. 이렇게 보여드리죠. 얘만 잘 보시면 돼요. 얘만. 얘가 이 내용이라고 하는 애를 물고 있게끔 우리가 설정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 잠깐 사이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얘 제목으로 돌아갔다 온 거거든요. 얘가 이렇게 동작하는 이유는 뭘까요? 맞아요. 우리 스크립트 디퍼 나중에 해 라고 걸어놨죠. 그러니까 화면을 그리는 것까지 먼저 해요.
다 그려내고 나서 스크립트가 실행되면서 얘 밸류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이 깜빡거림이 존재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만들어놨던 모든 기능들, 내가 뭐 페이지를 누르거나 뭘 할 때 얘가 이렇게 새로 고침되듯이 한번 깜빡깜빡 하죠. 이건 페이지 전체를 싹 다 지웠다가 다시 그려내는 거기 때문에 동기의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배우게 될 이 비동기라고 하는 비동기 통신은요, 저런 깜빡거림이 없어요. 그냥 우리가 요청을 보내고 응답을 하는 건 똑같아요. 왜냐? 통신이니까. 비동기라 그래서 통신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얘도 그냥 통신을 합니다. 똑같아요. 똑같은데 통신을 하는 과정에서 페이지 전체를 싹 지우고 싹 다 그려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요청을 넘겼을 때 그 응답 가져온 걸 가지고 페이지의 일부를 수정할 수 있게끔 처리하는 게 일반적인 아작스 방식이에요. 자, 일단 기본적인 아작스 사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 얘가 뭐 하는 앤지 한번 알아볼게요. 이 아작스라고 하는 말 자체는요, 자, 풀네임을 적어드릴게요. asynchronous 라고 하는 애입니다. asynchronous java script and xml 이라고 하는 애의 약자예요. 그래서 AJAX에서 아작스라고 하는 겁니다. 비동기, asynchronous가 검색해보시면 그냥 비동기예요. 비동기죠. 뭐 비동기. 동기는 뭐겠어요? 싱크로노즈예요. 얘는 싱크로노즈고 얘는 어싱크로노즈. 그냥 이겁니다. 이름이 붙어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아작스는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찾아보신 글에서 봤을 수도 있겠지만 서버랑 통신을 하는데 비동기적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자바스크립트에 관련된 기술이다 라고 얘기들이 써 있을 거예요. 열에 한 8, 9은 이런 비슷한 얘기가 쓰여져 있을 건데, 자, 결국 서버랑 통신을 하는 기술이고요. 근데 그 기술이 스크립트에 관련된 기술이에요. 근데 이건 이름만 봐도 유추가 가능하죠. 애초에 이름에 자바스크립트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XML이래요. 이 XML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말씀드린 적이 없었던 것 같긴 한데 별거 아니고요. XML도 그냥 확장자 중에 하나입니다. 파일 확장자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dao.xml 파일 만들어서 이런 것들을 사용했죠. 이거 그냥 확장자예요. XML 형식의 파일이다. XML 형식의 파일에는 태그가 사용된다. 그냥 그겁니다. XML은. 그러면 얘는 비동기 통신을 하는데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해서 XML로 응답을 받는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기본적인 설계가. 근데 사실 XML이라고 하는 이 데이터 타입, 그러니까 이 파일 확장자죠. 이 확장자보다 우리가 이미 사용해봤던 JSON이라고 하는 형식이 데이터를 다루기가 훨씬 더 편하기 때문에 열의 9은 JSON 타입으로 비동기 통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JSON이 중요하다고 했던 거예요. 객체 형태. 자, XML은 태그 사용한다 그랬죠.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들이 태그로 겹겹이 계층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JSON은 키랑 밸류로 이루어져 있죠. 누가 꺼내쓰기 편하겠어요? 당연히 키랑 밸류로 되어 있는 게 꺼내쓰기 편한 거예요. 우리가 계속 다루던 방식이고 우리는 캐당 키만 불러오면 그 객체 안에서 데이터 꺼낼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XML보다 JSON이 훨씬 더 많이 쓰인다. 그러니까 이름에는 이렇게 지어졌지만 사실상 쓰다 보면 얘를 더 많이 쓴다. 이 타입을. 근데 XML, JSON 말고도 이런 것도 타입으로 가능해요. HTML 타입으로도 데이터를 받아올 수 있고요. 그냥 텍스트로도 받아올 수 있고요.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의 타입은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 얘가 독보적으로 많이 쓰일 뿐이에요. 그냥. 이 정도로 일단 알아두시면 되고. 자, 근데 이 말을 봐도 사실 그래서 얘가 뭔데? 이게 도대체 그래서 뭐 어떻게 하는 건데? 이런 느낌이 들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아작스에 대해서 비동기 통신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시려면 사전 지식이 하나가 좀 필요합니다. 자, 그 사전 지식은 서버에 대한 개념이에요. 서버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서버는 뭐 하는 애예요?
서비스하는 애. 서비스하는 애. 틀린 말은 아니긴 한데 좀 더 다른 표현으로 받아온 요청에 대한 응답을 돌려주는 곳. 이게 서버의 역할입니다. 자, 근데 비동기가 뭐 하는 애라고요? 서버랑 통신을 한대요. 그러니까 서버한테 요청을 보내는 기술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우리가 만들고 있는 이 코드, 스프링부트 프로젝트, 여기에는 서버가 뭐 있어요? 일단 내장 톰캣 웹 서버 하나 있고요. 그리고 MySQL DB 서버 하나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작성하고 있는 해당 코드 부분들, 얘는 이제 웹서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톰캣 내장이죠? 내장되어 있는, 그리고 DB 서버, MySQL 쓰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는 이 코드 자체를 was라고 보통 표현을 해요. 얘는 프로그램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was는 뭐냐면 별거 아니고요.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WAS, was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웹 개발을 한다 그러면 이 세 가지는 거의 필수, 최소 조건, 그러니까 필수 요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뭐 하나가 부족하면 뭔가 좀 모질한 웹사이트가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웹 서버가 없대요. 그럼 얘네 둘만 가지고는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해봤던 JDBC 아티클 매니저까지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웹 서버는 있는데 DB 서버가 없대요. 그럼 우리 뭐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JSP 아티클 매니저처럼 할 건데 우리 맨 처음에 했던 DB 연결하기 전에 아티클스 가지고 했던 용속성이 존재하지 않는 거기까지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was가 없대요. 이건 그냥 우리 코드가 없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없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없겠죠. 뭔가 하나라도 빠지면 제대로 된 웹을 구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필수 요건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이제 우리가 흔히 이미 지금 우리는 세 가지 서버를 돌리고 있을 만큼 많이 서버에 친밀하게 접근해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사실 우리는 서버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내리지 못해요. 이거를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기보다 여러분들이 그냥 이해만 잘하고 계시면 돼요. 자, 아주 쉽게 말씀드릴게요. 유튜브 서버는 뭐 하는 애일까요? 유튜브 서버는 뭘까요? 자, 유저가 원하는 영상 주세요 하면 해당 영상 주는 프로그램, 이게 유튜브 서버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네이버 웹툰 예를 들어볼게요. 네이버 웹툰 서버는 뭘까요? 유저가 원하는 웹툰 주세요 하면 해당 웹툰 주는 프로그램. 간단하죠? 서버는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결국 이겁니다. 유저가 데이터를 요구하면 데이터를 보내주는 간단한 프로그램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게 서버예요. 그냥 이게 서버인데, 이 서버랑 통신하는 기술이 뭐다? 아작스다. 동기통신은 지금까지 우리가 하던 방식인 거고, 여기서 이 서버랑, 이런 서버랑 통신하는 비동기적 기술이 아작스 기술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추가적으로 또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유저는 데이터를 달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 행위 자체를 우리가 요청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유저가 요청을 보낼 때 어떻게 보내야 돼요? 그냥 컴퓨터에 대고 말하면 돼요? 나 이거 웹툰 저기 주세요. 뭐 누구 유튜브 영상 주세요 하면 얘가 알아듣고 영상을 주나요? 아니죠. 우린 뭐 해야 돼요? 주소에 입력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클릭을 한다거나 하는 등의 정해진 규칙에 따라 요청을 보내야 한다 라는 정해진 룰이 있죠. 우리가 해본 방식들 한번 나열해 볼까요? 첫 번째,
쿼리 스트링? 쿼리 스트링을 좀 더 폭넓게 얘기하면 결국에는 URL 입력. 근데 이 URL 입력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입력을 해야 돼요. 이거가 여기로 오는 게 낫겠네요. URL을 정확하게 입력해야 돼요. 왜? 우리가 여기다가 www.naver.com 해야 되는데 com 했대요. 이런 거 없어요. 그럼 요청이 제대로 못 넘어갔으니까 그냥 이 포털 시스템에서 검색이 돼버린 거죠. 이러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못 얻는 거잖아요. 정확하게 입력을 해야 돼요. 자, 이거는 근데 우리가 이미 해오던 방식이죠. 두 번째, 우리가 서버한테 요청을 보내는 방식 두 번째. 그거는 사실 얘랑 그냥 세트로 보시면 돼요. 왜냐면 버튼 자체에 URL을 걸어 놓은 거니까 하나로 보시면 되고. 자, 홈 태그를 활용한 서브밋. 얘도 요청을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URL을 입력하는 건 누구한테 요청을 보내는 거예요? 네, 유저가, 그러니까 일반 사용자가 내 프로그램이 돌고 있는 웹서버한테 보내는 겁니다. 일단 웹서버한테 들어오면 그 뒤에 이제 뭐 와스가 받고 이런 과정들이 일어나는 거고, 일단은 유저가 웹서버한테, 사용자 웹서버, 이 순서고. 그럼 얘가 요청자고요, 얘가 응답자예요. 그럼 얘는 누가 요청자예요? 와스? 얘는 JSP가 요청자입니다. 폼 태그 자체가 JSP에 있잖아요. 그 JSP가 폼에 있는 액션 부분으로 컨트롤러한테 요청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JSP가 요청자고요, 그걸 받는 와스가 응답자가 되는 거죠. 컨트롤러가 받을 거니까, 받아서 그거에 대한 결과를 돌려주는 거니까. 자, 세 번째, 우리가 지금 배우게 될 아작스 요청 방식이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더 디테일하게 쪼개놓으면 많겠지만 그냥 큰 틀로 우리가 폭넓게 보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런 아작스를 봐야 되는데 자, 얘는 그러면 이 아작스를 우리가 이제 사용 방식이야 이제 같이 해보면서 배우면 되는 건데, 이제 진짜로 해보기 전에 사전 지식을 좀 배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아까 말씀드리긴 했지만 동기와 이제 비동기의 장단점 한번 따져볼게요. 동기는 브라우저에 요청을 보내면 서버는 해당 요청에 로직을 수행하고 응답 형식에 따라 페이지 전체를 그려낸다. 페이지 전체를 그려내는 때문에 특유의 깜빡거림. 즉, 새로 고침을 한 것과 같은 효과로 페이지가 로드된다. 동기의 특징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을 좀 더 디테일하게 정리를 한번 해본 겁니다. 여기서 페이지가 로드된다라고 하는 건 그려진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새로 고침을 한 것과 같은 효과래요. 그러면 내가 화면에 어떠한 값을 바꾸고 싶어요. 근데 이 바꾼 값이 적용이 되려면 새로 고침이 돼야 된대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그냥 동기로 처리를 하면 애초에 얘가 새로 고침과 같은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뀐 값을 화면에 잘 그려줄 수 있겠네요. 그쵸? 깜빡거림은 존재하겠지만 현재 제가 말씀드린 상황에서는 동기가 좀 더 효율적이겠네요. 자,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동기가 나쁘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동기를 계속 써오다가 비동기를 이제 배우게 되면은 간혹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비동기가 더 좋은 거니까 비동기로 다 바꿔야 되겠네요? 아니에요.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동기가 좋고 비동기가 좋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둘 다 적절한 상황에 맞게 내 니즈에 맞게 잘 섞었으면 되는 거예요. 무작정 누가 좋다 누가 안 좋다 이런 거 없습니다. 자, 근데 생각을 해볼게요. 동기로만 이루어진 웹은 똑같은 페이지 내에서 일부의 데이터만 수정되어야 할 경우 계속 전체 페이지를 새로 그려내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우리 상황에서도 이미 있어요. 자, 검색에 대한 결과. 내가 이렇게 검색을 할 거예요. 그럼 사실 얘만 바뀌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얘랑 얘만? 얘네들은 다시 그려질 필요가 없는 애들 아니에요? 그쵸? 근데 지금은 사실 얘네들이 너무 가벼운 역할들을 하고 있으니까 얘네들까지 새로 다시 다 동기로 그려내도 무리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좀 무거운 것들, 이 페이지 하나가 가져야 되는 게 상당히 무거운 내용이었는데 무겁다는 걸 리소스를 많이 차지한다로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걸 계속해서 전체를 다시 다 그려야 된다.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실제로 바꿔야 되는 건 만약에 얘 하나였다. 그럼 너무 효율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걸 따져야 됩니다. 동기랑 비동기를 선택할 때는 이런 상황을 따져봐야 돼요. 물론 애초에 기능 자체가 동기로 처리하는 것과 비동기로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점을 가지는 기능들이 존재는 해요. 예를 들어 이런 거. 자, 보세요. 네이버 회원가입이고 제가 아이디를 입력을 했어요. 제가 이 입력창에서 다른 곳을 클릭 한 번만 하면요. 얘는 이런 걸 보여줘요. 안 돼, 이거? 이런 걸 보여줬다 안 보여줬다 하죠. 이게 화면 깜빡거렸나요? 그냥 여기 밑에 영역이 살짝 늘어나면서 메시지가 나왔다 사라졌다 하는 거죠. 자, 지금 이런 상황일 때는 비동기가 유리한 겁니다. 왜냐면 내가 필요한 상황에 필요한 데이터 이거 하나만 보여주면 되는 거니까. 근데 얘를 동기로 처리한다면 우리는 얘 하나만 필요한데 이거에 대한 정보 만약에 이렇게 다 입력을 했대요. 막 밑에까지 막 했는데 동기로 처리해서 얘에 대한 문제를 체크를 해야 된대요. 그럼 얘네들 우리가 입력했던 거 기억하려면 데이터 다 물고 있어야 되겠네요. 그럼 컨트롤러가 JSP한테 일을 넘길 때 다 줘야 되겠네요. 불편하다라는 거죠. 비동기는 그럴 필요가 없고 그냥 얘 하나만 이 정보가 필요하면 이 정보만 가지고 DB 잠깐 갔다 와서 그 잠깐 사이에 그냥 보여주면 끝나는 거니까. 이 아이디 못 쓴 이것만 보여주면 되는 거니까. 이런 건 비동기가 확실히 유리하죠. 그래서 옛날에 잘 생각해보시면 옛날 웹사이트들은요. 아이디 중복 체크가 버튼으로 있었어요. 아이디를 입력하고 아이디 중복 확인 이 버튼을 누르면 알림창이 나오면서 해당 아이디는 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시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된 페이지가 많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웹 돌아다니면서 회원가입하려고 하면 이런 것 뜨는 곳은 거의 없어요. 이 버튼이 존재했던 때가 동기로 처리를 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비동기는 그냥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만 해도 되는 거니까. 우리도 나중에 이런 걸 다 할 겁니다. 비동기를 사용해서. 이제 이렇게 확실하게 이점을 챙길 수 있는 기능도 있고 그렇지 않은 기능도 있는데 그걸 판단해야 되는 기준은 이제 여러분들이 자체적으로 잘 설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 이 내용과 이어지는 내용인데 이런 행위가 반복되다 보면 결국 서버도 브라우저도 서로 부담이 된다. 그러니까 동기의 특징이자 장점이자 단점들 나열하고 있는 겁니다. 서로 부담이 돼요. 리소스에 대한 부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런 상황에서 좀 더 효율적으로 처리를 하고자 나온 게 비동기 통신. 그럼 이 친구 봅시다. 얘는
페이지 전체를 그려내지 않고 아작스로 처리한 부분만 슬쩍 처리되고 개발자가 지정한 위치에 가서 값만 슬쩍 바꿔준다. 이런 겁니다. 내가 아이디를 이렇게 입력을 했다면 너 이거 쓸 수 없어 라고 하는 메시지를 개발자가 여기다 나와 라고 지정을 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가 이렇게 나온다. 만약에 쓸 수 있다, 문제가 없는 아이디다, 그러면 개발자가 여기에 있는 이런 텍스트를 그냥 없애라, 비워라 라고 지정을 해놓기 때문에 비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수정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데를 다시 로드할 필요조차 없게. 그게 비동기. 근데 이렇기 때문에 새로 고침 하듯이 페이지가 깜빡거리는 현상이 있다. 이런 장점이 있는 거고, 근데 당연히 장점만 있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일단 완전한 실시간 통신은 불가능. 완전한 실시간 통신은 불가능이라는 게 뭐냐면, 완전 실시간 통신이 됐다라면요, 제가 입력하는 와중에 얘가 떠야 돼요. 내가 입력하는 이 순간에 이 정보를 가지고 DB를 갖다 와서 알려줘야 돼요. 그게 완전 실시간 통신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입력창에서 벗어나는 행위를 해야만 얘가 실행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 입력창을 벗어나는 행위 자체가 함수로 걸려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버튼을 눌렀다의 개념처럼 이 인풋 박스를 벗어났네? 라는 이벤트를 걸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실시간 통신은 안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완전 실시간 통신은 사실 얘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웹소켓이라고 하는 개념과 이걸 사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프로젝트 하실 때 보면은, 오늘 발표하신 분들도 보면 채팅 기능 같은 거 오늘은 없었구나. 오늘은 없었네. 내일 발표하시는 분들 그 발표 때 보시면은 그 1대1 채팅방 같은 거 만드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 챗봇 그거랑 다른 느낌으로 아예 그냥 채팅방을 만드신 분들이 많은데, 그 채팅방에서 그걸 만들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써야 되는 게 이 웹소켓이에요. 얘가 실시간 통신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기술입니다. 근데 얘만으로는 또 부족한 게 있어요. 지금 비대면으로 수업 듣고 계신 분들이 화면을 보고 계신 이 줌 같은 거, 이런 애들은 실시간 화상회의가 돼야 되죠. 제가 지정해놓은 화면이 실시간으로 그 사용자들한테 보여줘야 돼요.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웹소켓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WebRTC라고 하는 API를 또 사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사용할 줄 알면 웬만한 실시간 통신 쪽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은 다 커버칠 수 있을 만큼 괜찮은 기술들인 건데, 이제 아작스는 이런 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그리고 얘는 자바스크립트를 반드시 써야만 한다. 이게 단점이에요. 이게 왜 단점일까요? 일단 자바스크립트를 반드시 써야만 하는 이유는 아작스라는 애 자체가 서버랑 통신을 하는데 비동기적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자바스크립트와 관련된 기술이었으니까 당연히 자바스크립트 기술이니까 자바스크립트를 써야만 해요. 근데 이게 왜 단점이냐? 사실 이 단점은 요즘에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근데 옛날에는 자바스크립트를 호환하지 못하는 브라우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브라우저에서 내 서비스를 돌리고 싶은데 나는 아작스를 썼네? 그러면 그 아작스로 돼야 되는 부분들이 다 먹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브라우저들이 다 이런 걸 호환되게끔 만들어 놨기 때문에 사실 큰 문제는 되지 않아요. 아무튼 이런 게 있다라는 거. 그리고 사실 이거는 뭐 그냥 큰 중요한 단점은 아니고, 이것보다는 이게 좀 더 중요한 건데, 이제 레이아웃이 너무 복잡한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아작스가 렌더링 될 때 브라우저가 버벅거린다. 여기서 말하는 레이아웃, 제가 계속 말하고 있는 레이아웃, 디자인적인 요소겠죠.
화면을 그리는데 필요한 구성 요소들이 이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건데, 얘가 너무 복잡한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 아작스를 통해 화면을 재구성할 때, 화면의 일부를 바꾸려고 할 때 얘를 찾아가는 과정부터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브라우저 자체적으로 버벅거리는 현상이 생겨요. 간단하게 렉 걸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속도 저하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런 상황일 때는 마구잡이로 비동기를 쓰기보다는 아예 페이지를 새로 그려내는 게 나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단점들이 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결론은 동기나 비동기나 결국 누가 더 좋고 나쁘다 할 게 없이 상황에 맞게 내가 원하는 그 개발적인 그 모습에 맞게 골고루 잘 섞어서 잘 사용을 해야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그래서 우리도 실제로 아작스를 사용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을 거고 골고루 사용을 할 거예요. 그리고 조금 여담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아작스라고 하는 기술이 이제 아주 옛날에는 없었어요. 초창기 웹에는 아작스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웹은요, 그냥 100% 동기였어요. 제가 옛날 네이버 보여드린 적 있죠? A 태그 막 파란색에 밑줄 그어져 있는 걸로 다 되어 있는 거. 그때 웹만 해도 비동기 같은 거 없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도요, 비동기 통신을 가능하게끔 했던 그런 기술을 지원했던 브라우저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누굴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요? 익스플로러가 예전에 그게 가능했어요. 근데 그래도 안 썼어요. 왜 안 썼을까요? 비슷해요. 브라우저가 가지고 있는 순수한 고유 스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액티브엑스라고 들어보셨나요? 우리 예전에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다 알만한 얘기인데, 예전에 뭐 하나만 하려고 해도 그놈의 액티브엑스 막 설치를 막 매번 하는 그 액티브엑스 짜증났던 그 친구, 그 액티브엑스를 사용해서 쓸 수 있는 기술로 존재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개발자들이 있는 걸 아는데도 안 썼어요. 왜냐면 액티브엑스 자체가 너무 무거웠기 때문에, 선호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액티브엑스 쪽은 이제 공공기관 쪽은요, 정부 기관에서는 액티브엑스가 사용되고 있던 모든 사이트에서 액티브엑스를 다 제거했어요. 이거 불과 몇 년 전까지 계속 진행하던 사업이었는데, 액티브엑스로 뭔가 사용하는 게 있었으면 그거 다 뺐어요. 액티브엑스 없이 돌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라. 그래서 위에서부터 지침이 내려와서 싹 다 뺐습니다. 아직도 빼는 곳이 있을 수도 있고, 저도 그때 당시 일하면서 액티브엑스로 돌아가고 있던 부분들을 다 제거했어요. 새로 바꾸고. 대신에 보안 프로그램들이 많아졌죠. 액티브엑스 자체가 커버하고 있던 그 무거운 애가 커버하고 있던 영역들을 다른 보안 프로그램들로 대체를 하는 과정에서 액티브엑스를 아예 뺐습니다. 왜냐면 얘가 문제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옛날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제 오늘은 이제 아작스라는 애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소개와 이 장점, 단점, 그리고 우리가 해왔던 동기에 대해서 또 한번 돌아보는 시간, 그리고 서버에 대한 개념 한번 짚어드렸고, 이런 것들을 좀 했는데, 이제 내일 수업에서는 실제로 이 비동기 통신을 하는 아작스 기술을 활용해서 우리가 간단한 기능을 또 하나 처리를 해볼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아작스 검색을 오늘 집에 가서 더 해봐야지 하고 검색을 해보시다 보면 이 아작스라는 애를 사용하는 방식이요, 정말 엄청 많아요. 우리는 지금 jQuery 라이브러리를 쓰고 있죠. 그럼 jQuery에서 아작스 통신을 하는 방식이 또 다르고요, 바닐라 JS에서 사용하는 방식이 또 다르고, 그리고 뭐 패치라고 하는 API도 있고요. 되게 많습니다. 방식이 엄청 많아요. 근데 결국에는 하나만 제대로 알아두시면 결국 나머지는 다 구만고만한 애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중에 jQuery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아작스 통신을 하는 방식을 배워볼 거고요. 그리고 배울 건데, 이제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수업을 듣다가 이제
좀 잘 모르겠다 해서 검색을 해보시다 보면은 수업에서 진행하지 않았던 그 아예 구조가 좀 달라 보이는 형태로 된 글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방식이 워낙 많으니까. 근데 그런 걸 봐도 당황하지 마시고 결국 아작스로 통신하는 건 똑같은 거니까 지금 내가 그 수업에서 배웠던 방식과 얘가 어떤 차이가 있지?를 보시면서 내가 이 모습으로 변형을 하고 싶다면 필요한 것들을 잘 끼워 넣기만 하면 돼요. 결국 통신하는 데 필요한 건 요청, 매핑이고요. 그리고 파라미터. 중요한 건 이런 애들이에요. 그리고 그 요청에 대한 응답을 받을 데이터 타입. 이런 거. 그리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콜백. 결국 중요한 건 이것들이 다 정해져 있으니까 어떤 구조, 어떤 형태여도 당황하지 마시고 잘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내일부터 아작스 실제로 들어가 볼 거니까 내일 수업 전에 좀 더 검색해 보실 분들은 검색해서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